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금요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열렸던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택시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오후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먼저 청소년 복지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에 낙후된 시설에 대해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택시 안중읍에 소재한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문화 취미 활동을 위해 다목적실과 인터넷 정보 검색 부스, 동아리방 등으로 이뤄진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지난 2002년 문을 열었습니다. 13년이 흘러 지금은 시설이 낙후돼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유영삼 의원은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에 낙후된 실태를 아느냐며 평택시의 청소년 복지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의 집 과장님 가보셨죠? 예. 그 평택시 청소년의 현장입니다. 현실이고. 그 학생들이 뭘 보겠어요? 기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립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평택시도 이제 점점 커가는 도시고. 김기성 의원도 평택시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곳마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된 이 시설로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빠르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평택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선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혜영 의원은 청소년들은 가치관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기존에 있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단 상담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청소년들한테는. 네. 그래서 우리 잘하는 청소년들은 예민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진로라든가 가치관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 사회복지국장은 다른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평택시 장애인 복지에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예로 들며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인권 보호와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하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손가락에 물리거나 굉장히 정말 뼈가 나올 정도로 손가락이 물리고 매 맞고 꼬집히고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자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매뉴얼도 있고 그거대로 따라서 하세요. 네. 그리고 절대 거기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점점 더불어 잘 살자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공평하고 어떤 기본 룰에 따라서 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일으켜지니까 그 부분은 빨리 정리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날 열린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밖에도 복지센터들의 낙후된 시설 문제와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복지타운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한편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사통팔달 평택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이 지역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조언들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윤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현재 평택시는 교통과 물류도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 대한 평택 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평택과 용인을 잇는 국도 45호선 확장 공사 재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8번 국도와 45번 국도가 만나는 평택동 신궁교차로 부근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인데 이 사업에는 시내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4차선을 6차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내권에서도 밀리잖아요. 시내권까지 확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엄장 건설교통사업소장은 국도인지 시도인지에 따라서 사업이 구분될 수밖에 없다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구간이 확충 완료되면 어느 정도 교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구간이 신궁교차로서부터 둔포까지가 국도고 이 신궁교차로서부터 이 시내 쪽으로는 국도가 아니고 시도기 때문에 그거를 확장하고 나면은 요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가 확장이 되면은 원활하게 빠지면 시내 쪽에서도 좀 그렇게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질 거로 예상하고. 권 의원은 6차선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시내권인 시도가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난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조언과 함께 빠른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6차선으로 한다고 해서 안 밀린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더 추진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평택과 시흥을 잇는 고속도로인 제2 서해안 고속도로의 평택시 현덕면 인근 휴게소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평택시는 이곳을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 기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의 평택호 관광단지와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덕산 휴게소처럼 아울렛 매장하고 여러 가지 거기다가 관광성을 가지고 휴게소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평택고 관광지가 제대로 가겠냐. 조엄장 소장은 관광단지와 중복되지 않게 순수한 휴게소의 기능만 살리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휴게소의 순수한 기능만 살리고 관광단지라든가 그 황해청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다 저희가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방음막이 없는 지하차도 소음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수호 의원은 현재 평택시 용이동 반도유보라 아파트 인근 지하차도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음 측정했는데 오바 초과돼가지고 지금 창문을 못 열어놔요 여름에. 그래서 옆에 그 도움식으로 이렇게 캐노피를 해든지 했어야지. 섰다가 출발해도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조엄장 소장은 용이동 반도유보라 아파트 인근의 지하차도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이라며 소음 측정을 해서 서울청과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그 다시 그 관련 부서에서 한번 측정을 해가지고 측정 결과를 갖고 서울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상건이 행감에서는 통북 지하차도 개설공사와 평택 공용터미널의 악취에 대한 지적, 그리고 지방하천의 미개발 지역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 건립 등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JBCN 뉴스 김윤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평택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공재강 평택시장과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발건에 대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각하 처분했습니다. 지난 7월 평택사회경제발전소, 평택평화센터 등 평택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메르스 평택시민 비상대책협의회는 메르스 관련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정보를 은폐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공 시장과 문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각하 처분하면서 공 시장과 문 전 장관이 직무에 대해 의식적으로 방임했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가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어제 오전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유해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긴급 구조통제단 불시 가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소방 조직의 인명구조 능력과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긴급 구조통제단 지원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훈련에는 재난안전본부, 특수대응단 등 5개 구조대와 지원기관 등 19개 기관 288명, 그리고 헬기 1대를 포함한 장비 35대가 동원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기 지역에서는 15건의 위험물 누출 및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다치고 2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래의 소비자인 청소년들이 평택 미한우 고기의 우수한 등급과 맛을 체험할 수 있는 미한우 맛 체험 행사가 어제 평택 경기물류고에서 열렸습니다. 평택 축산업협동조합과 한우협회 평택시지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평택 슈퍼오닝 미한우 맛 체험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 명에게는 직접 미한우 고기를 배식받고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습니다. 평택 미한우는 경기도 5대 브랜드에 속하며 G마크를 받은 평택시 슈퍼우닝 브랜드 농특산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고 서해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도 어제보다 한층 매섭게 다가올 전망입니다. 아침 빙판길에 유의하시고요. 옷도 따뜻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혜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